이번에 일본 여행 중에 영화관에 가서 진격의 거인 극장판 완결편을 봤는데 보면서 너무 인상 깊게 느꼈던 인사이트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완결편 리뷰니 진격의 거인 결말이 스포가 되어 있습니다. 소년 만화에는 클리셰처럼 여겨지는 가치들이 있죠. 꿈, 우정, 사랑, 모험, 자유. 저는 처음에 진격의 거인도 그 클리셰 중에 하나인 자유를 테마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자유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주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격의 거인은 제 예상과는 달리 자유를 전면에서 철저하게 부정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자유처돌이, 자유무새, 자유성애자 에렌이 1화부터 자유를 부르짖으며 우리는 모두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다! 이랬던 자유를 위해서 싸웠는데 진격의 거인이 어떻게 자유를 부정한다는 걸까요? 자유는 추구해야 마땅한 소년 만화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나요? 극장판 완결편이 시작하고 초반에 아르미는 땅올림으로 자유를 손에 넣은 에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얘기해줘 에렌. 도대체 네 모습 어디가 자유로운지. 진격의 거인 초반 부분 내용의 줄을 이루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 악과 선의 대립으로 거인을 막고 있는 벽을 부순 존재들은 에렌의 고향을 짓밟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죽여 마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에렌은 가축처럼 살아가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유에 대해 칭송하며 자유를 향한 의지를 내보이며 계속해서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향한 여정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죠. 그런데 인간 대 거인인 줄 알았던 싸움은 거인 대 거인의 싸움으로 변하고 마침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상대의 자유를 빼앗아야 하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간성까지 버리고 아군을 사지로 내몰아야만 합니다. 그뿐인가요? 나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진격의 거인은 1화부터 우리를 자유에 열광시키고는 돌연 그 자유를 해체해 날것의 추잡한 실체를 들이밀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봐라! 이게 니네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자유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후반부에서 우리는 벽을 부순 그들의 입장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적인 줄 알았던 라이너와 베르톨트 일행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죽여 마땅한 악마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향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확실한 구축해야 마땅한 대상이 거인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과 달리 그들은 본질적으로 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징후의 연쇄를 끊지 못하고 대물림하는 선조들, 분노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해 그 전쟁의 화살을 오로지 파라디섬에 돌리는 세계인들, 같은 파라디섬 내에서도 정치적 대립으로 서로 죽이는 고위층들, 인간의 추악한 실체를 정면으로 드러내더니 종국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 벽박 모든 증오의 대사를 절멸시키기 위해 일어난 학살까지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만들죠. 그게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열광하며 응원해왔던 에렌이 끝내 보고자 했던 광경, 자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렌은 과연 자유로워졌나요? 돈의 노예라는 말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너무 매여서 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저당 잡힌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그의 곳간에 얼마가 쌓여있든 간에 그가 돈에 집착하는 한 여전히 돈의 주인이 아닌 노예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유의 노예라는 말은 자유가 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에 매여서 자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유에 대한 신념과 고향을 지키겠다는 대의로 이미 죽은 사람의 원념에 이끌려 자신의 행동을 밀어붙여야만 했던 운명의 꼭두각시 에렌. 그의 모습 중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죠?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자유 광경은 이토록 처참하게 그지없는 지평선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 이후엔 자유가 찾아왔나요? 아니, 파라디섬은 머지않은 미래에 또 징후의 연쇄로 인해 전쟁터가 되어 멸망합니다. 자유의 날개를 펼치며 수많은 조사병단이 심장을 바쳐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고작 그런 게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대가는 아주 무겁습니다. 켄이 아커만은 말합니다. 내가 보아왔던 놈들은 다 그랬다. 그 대상은 술이나 여자? 신이기도 했지. 일족, 왕, 꿈, 자식, 힘. 다들 뭔가에 취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거야. 다들 무언가의 노예였어. 그 녀석조차도. 그거다. 모두 무언가의 노예다. 인간은 애초에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자유를 표상했던 에렌이 보여줬던 그 끝의 결말이 이를 방증하고 있죠. 에렌도 결국은 자유의 노예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선조가 저지른 죄, 연쇄적인 징후, 망령, 자유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 등 무수한 것들에 속박당한 노예죠. 작가는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자유라는 건 환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그리샤 예거는 자유의 상징인 비행선을 보러 갔다가 여동생을 잃게 됐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여동생만 잃을 뿐 아니라 남은 자신의 삶도 잃었습니다. 쭉 그날의 기억에 속박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게 그가 지불한 자유의 대가입니다. 자유의 대가가 이토록 클 줄 알았다면 그는 그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려 들지 않았을 거예요. 고작 그게 자유입니다. 작가는 계속해서 자유를 실현해봤자 그 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히려 더 처참해졌음을 작중 내내 섬세한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상 자유를 쫓아 달려와도 그 끝엔 절망밖에, 아니 절망을 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거인들 중 유일하게 자유롭게 싸울 수 있던 진격의 거인조차 진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 진격의 거인들은 에렌이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계승자의 기억을 범으로써 온전한 나로서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런 진격의 거인 계승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환경, 진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본능,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환경에 태어날 때부터 수없이 영향받는 이상 진짜 나로서 선택한 자유란 애초에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격의 거인은 인류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표방했지만 작가가 진짜 의도했던 것은 자유라는 환상을 해체해 목매달아 놓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보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여사친이나 여자 지인들한테 입고 있던 옷을 빌려주던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싫다, 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완곡히 표현해도 그 사람은 제 요청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거부감을 느꼈죠.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유를 왜 해방하냐는 겁니다. 내가 거리낄 것이 없는데 우리 서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고 말했죠. 그 사람 말대로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자신의 능력, 힘, 강함, 여유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인을 도우면서 효능감을 체험하는 걸 막을 권리가 사실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이용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고독을 의미할 뿐이라면 그 허상뿐인 자유의 끝,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일지는 뻔하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엔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과 그 아내가 잠시 동안 밥을 잘 안 먹는 5살짜리 남자아이를 돌보게 돼요.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나를 파괴할 권리를 존중해주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피터슨 부부에게는 그건 괜찮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피터슨과 아내는 어르고 달리며 어떻게든 아이에게 점심을 먹이려고 막 먹으면 요란하게 칭찬해주고 거부하면 억지로 밀어넣기까지 하면서 어쩌지 한 숟갈 입에 넣으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착하네 하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귀여웠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보이는 아이였다고 해요. 처음 피터슨의 집으로 왔을 때 구석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고 다른 애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피터슨이 장난을 걸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그러던 아이가 피터슨 아내의 칭찬에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그 아이는 온종일 강아지처럼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내의 품에 안겨 애정과 관심을 갈고 있죠.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건 자유였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진격거 극장판을 이번에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지크와 아르민이 좌표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아르민이 계속해서 싸우러 나가야 한다는 설득에도 지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싸우러 나가야 되냐? 아직 증식하기 위해서? 종을 전속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왜 지면 안 되지? 살아있다는 건 언젠간 죽는 거잖아? 의외로 죽는 순간엔 안도하게 될지도 몰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증식만을 위해서 놀아났던 날들이 끝나서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지크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는 아르민의 시야에 자신의 추억 속에서 봤던 낙엽이 포착되죠. 그리고 아르민은 이야기합니다. 석양이 질 무렵 언덕 위에 나무를 향해 셋이 달리기를 했는데 그날은 바람이 따스해서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전 어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어쩌면 여기서 셋이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닐까? 그러자 아르민이 들고 있던 낙엽은 순식간에 지크의 눈에서는 자신의 추억 속의 야구공으로 보입니다. 아르민은 다시 말합니다. 저에게 이건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뭣도 아니지만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러자 지크는 대답하죠. 아, 그래. 그냥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그걸 되풀이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지. 하지만 맞는 말이야. 난 그냥 계속 캐치볼을 하는 게 좋았을 뿐이야. 파라디인들이 죽을 때까지 침략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다 죽을 수 있도록 계획하며 파라디 섬의 안락사,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던 지크에 그는 인간의 생존 목적은 번식이다. 인간은 번식하기 위해 살아간다며 그 번식과 생존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던 지크조차 죽기 전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느꼈던 쿠사바 씨와 다시 캐치볼을 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태어나도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평생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대상인 아버지에게 태어나게 해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크는 눈을 감죠. 지크에게 중요했던 것도 파라디 인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저 부모에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 그리고 캐치볼을 하면서 느꼈던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감각.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느끼면서 사는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면 자유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자유는 허망합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자유롭게 사탕을 쥐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계를 설정하고 진정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에게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희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아르민의 대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소중한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